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6번째 기사 1498년 명홍 제11년 사초 1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김일손의 공초한 것을 홍사오 등이 서계하기를 예극돈이 나를 원망한다는 사실은 동복형 김준손의 사위 고 진사 이공권이 홍문관교리 손주에게 듣고서 신에게 말을 전한 것이고, 사초의 중학조가 능히 술법으로 궁액을 움직인다 한 것은 대개 해인사는 본시 차정된 주지인데, 학조는 내지를 칭탁하고 그 권속으로서 노상지음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대가와 상통한다는 것은 학조가 광평 대군, 영흥 대군의 전민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고, 이른바 영흥 대군 송씨가 군장사에 올라가 법을 듣다가 시비가 잠이 깊이 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다는 것은 박경에게서 들었다고 하였다. 궁액은 대궐 안에 있는 하인이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7번째 기사. 사초 사건의 연루자 무풍정 이총의 공초 내용. 김일손이 독서당에서 사람을 시켜 신을 불렀으므로 신이 작은 배를 타고 검은과 술을 가지고 가서 만났으나 일손이 기록한 곡조 및 같이 온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8번째 기사. 사초 사건의 연루자인 윤효손의 공초 내용. 김일손, 이몽 등은 모두 후생들이라 본래 교분이 없었으며 신이 사국에 있을 적에도 일찍이 이목과 더불어 일손의 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9번째 기사. 사초 사건과 관련된 영흥대군 부인 송씨의 일에 대한 박경의 공초 내용. 신은 정류 연간에 사경의 일로서 봉선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대문에 방이 붙기를 영흥대군 부인 송씨와 중학조와 사통을 했다 하였기에 신은 이것을 일손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0일 병호 10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성중의 공초 내용. 신이 실록청 낭청이 되어 김일손 정여창의 사초를 보고서 이목에게 말하기를 여창의 사초는 기록할 만한 사실이 없고 일손의 사초는 기록하지 않아야 할 일을 많이 기록했다 하니, 이목은 대답하기를 너가 만약 일손의 사초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너가 기록하지 아니한 뜻을 쓰겠다 하였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이에 그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2일 병호 11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한사문을 보내어 명나라 서울에가 천추절을 축하하게 했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3일 정리 첫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어서를 내려 김일손에게 묻기를 1. 실록이란 말이 무엇을 이룬 것이냐. 만약 실록이라 한다면 마땅히 사실을 써야 하는데 너의 사초는 모두 헛된 것이니 어떻게 실록이라 이르느냐. 1. 탄이란 선사가 정분의 시구를 보호한 일을 썼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1. 소릉을 복구하기를 청하고 난신들을 절개로 죽었다고 쓴 것은 너가 반드시 반심을 내포한 것이다. 1. 세조께서 중흥하신 그 공덕은 천지보다 더하여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너가 이미 반심을 품었으면 어찌 우리 조정에 출사했느냐 하였다. 윤필상 등이 어스를 받들고 국문하니 일선은 공초하기를 신의 사초의 세조제에 관한 일은 혹은 허번에게서도 들었고 혹은 정여창에게도 들었고 혹은 최맹한 이종준에게 들었는데 이 무리들이 모두 믿을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지라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신이 한낱 서생으로 성종의 후한 은혜를 입어 싸웠고 또 성상께서 저기하신 후에는 외람되이 시종의 영광을 입어 싸운데 어찌 반심이 있사오리까. 소릉의 복구를 청한 것과 난신 등을 사절로 선 것은
황부인 김종서 정분 등이 섬기는 바위에 두 마음을 갖지 않았으니 제왕이 마땅히 추앙하고 권장할 일이기 때문에 정분을 들어 전조의 정몽주에 비하였고 또 황부인 김종서를 쓰면서 절개로 죽었다 한 것입니다. 세주께서 영웅 호구리신 임금으로서 혼란을 소지하고 중흥의 업을 이루셨고 성종대왕께서 대마다 나지 않은 영글한 임금으로 지영의 수성을 하셨는데 전하께서 성종의 업을 계승하셨으니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 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가끈하여 지게 죽겠다는 것이 바로 신의 마음이니 바로 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종사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사초에 기록된 권남, 남효온 등의 일에 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순임금의 아비 고수와 의임금의 아비 고니 모두 악덕이 있었는데 우하의 사관이 책자에 직설을 하였으며 또 공자께서 춘추를 찬수하시는데 오직 전공, 애공의 하나의 미사가 많았었습니다. 세조대왕은 신이 섬기던 임금이 아니시므로 당시에 지나친 처사를 기비하지 않고 모두 섰으며 또 노산의 수기, 권씨의 노비와 전선을 권남이 다 차지했다고 한 것은 권씨는 비록 권남의 종인데도 종 한 사람 밭 한 이랑조차 나눠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은 그 사람됨을 경박히 여겨 쓴 것이옵니다. 또 남효운이 졸하다고 쓴 것은 신이 효운과 더불어 본래 교분이 없사온데 다만 신의 스승 김종직이 일찍이 효운의 재주와 행금을 칭찬하였으므로 들은 바에 따라 쓴 것이옵니다. 진사 권작의 일은 이 종준에게 듣고 졸이라 쓰고 드디어 기사를 한 것이옵니다. 문녀의 축사는 차마 못할 일이 많다는 등의 말은 신이 헌납이 되었을 적에 동료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되 자고로 종묘에는 독주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상사의 소롱의 복구를 청하고 드디어 사초에 쓴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3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사초에 기록된 노산대군의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사초에 이른바 노산의 시체를 숲속에 던져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는데 한 동자가 밤에 와서 시체를 짊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최맹한에게 들었었습니다. 신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이어서 쓰기를 김종직이 과거 하기 전에 꿈속에서 느낀 것이 있어 이 제문을 지어 충분을 붙였다고 하고 드디어 종직의 조이 제문을 썼습니다. 하였다. 조이 제문이 나오는구나.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3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실록 열람에 대한 왕의 전교 홍문관 예문관에서 실록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평사라면 이 말이 가하다. 그러나 지금 큰일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왕강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내용이 있었으다.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도록 하라 하니 대간이 합사하여 하려기를 예로부터 임금은 사촌을 보았으나 아니 됩니다. 홍문관 예문관은 직책이 사관을 겸대하였으므로 조상께서 사초를 보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이오니 국문이 온당치 않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를 홍문관 예문관 관원을 가두고 구문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실록의 궁금의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김일손을 고문한 결과 공초하는 것이 전과 같았는데 다만 이르기를 궁금의 일은 허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신이 병조 좌랑으로 있을 적에 정랑 강겸이 말을 하다가 허반이 권씨의 호상을 한 일에 미쳐서 절부임을 말하였습니다. 사초에 기록된 것은 모두 강겸이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실록의 권씨에 대한 강겸의 공초 내용
신이 상을 만났을 때 하반의 신의 집에 와서 권씨의 일을 말함으로 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조자랑이 되었으는 김일손이 또 권씨의 일을 말함으로 신이 나도 들었으니 권씨는 절부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39년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집을 수색할 것을 명하다. 그러므로 사건 간여자를 찾아올 적에는 아울러 그 집의 문서까지 수색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9년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사초 사건의 연루자인 이목의 집을 수색하여 찾아난 임희재의 편지 내용. 이목의 집을 수색하여 임희재가 이목에게 준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 편지에 이르기를 복은 우생이 없어 빈집에 홀로 누워 세상의 허다한 일을만 보고 있습니다. 들으니 그대가 장돈의 아들 장전을 잘못 거스려서 성내게 했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지금 물론 이 심히 극성스러워 착한 사람이 모두 가버린 누가 능히 그대를 구원하겠는가? 부디 시를 짓지 말고 또 사람을 방문하지 마오. 지금 세상에 성명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늘에 정석균이 동지 성균이에서 파직되었고 강호는 사직장을 올려 하동의 원이 되었고 강백진은 사직장을 올려 의령의 원이 되었고 권오복도 장차 사직을 올려 수령이나 도사가 될 모양이며 김경필도 이미 사직장을 내고 시골로 떠났으니 그 밖에도 많지만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철견 윤탄이 의금부 지사가 되었는데 농간을 해도 하도 상이 듣지 않으니 어찌하겠소. 요사이 종루에 이극돈의 탐취한 사실을 방을 써서 붙였으니 복도 또한 이로부터 수경의 전토를 충주 여주의 지경이나 혹은 금량의 강상에 얻어 수십 년 남은 생애를 보내고 다시 인간 세상에 뜻을 두지 않을까 하니 그대도 또한 다시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고 공주의 한 백성이 되어 국가의 정세로서 돕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희재의 편지 내용을 보고서 이르기를 그 아비 임사홍이 소인으로 금고를 입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렇단 말이냐. 아울러 그 아비까지 잡아다가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0권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이미자가 이목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공초하니 재상을 비방한 것으로 엄히 공문할 것을 명하다. 이미자는 공초하기를 신이 이목에게 보낸 서한에 이 세상의 허다한 일들을 구경하고 있다고 한 것은 신의 편지 가운데 기재된 일을 지적한 것이요. 들으니 그대가 장돈의 아들 장전을 잘못 건드려 성내게 했다는 것은 목이 일찍이 극돈을 가르쳐 소인이라 하여 장돈에게 비하였는데 하루는 목이 이 세전을 만나서 이자가 바로 극돈의 아들인가 말하니 세전이 크게 노한 까닭이오며 물론 이 심히 극성스러운 선인이 다가갔으니 누가 능히 그대를 구원하겠는가 한 것은 정석견이야 여러 사람이 서로 잇따라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오며 분두이 시를 짓지 말고 또 사람을 방문하지 말라. 지금 세상에 성명 보존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은 목이 본시 망령된 사람으로 평시에 능히 광언을 폭발하고 또 주실이 있으므로 신은 목이 근심과 분함에 겨워 함부로 시를 지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석견 등 여러 사람이 혹은 사직장을 바쳤다 한 것은 목이 평소에 석견 등을 선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이오며 이철견 윤탄이 의금부 지사가 되었는데 농간해도 상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대간이 이철견 윤탄이 적합하지 않다고 논집했으나 연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오며 이극돈의 탐취한 사실을 방 써서 붙였다는 것은 누가 이극돈의 탐욕과 취렴에 대한 일을 써서 종류에 방 붙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오며 돈자를 돈으로 쓴 것은 목이 극돈을 장돈에게 비한 까닭이옵니다. 복도 또한 수경이 밭을 충주 여주의 지경이나 혹은 금량 강가에 얻어 수십 년의 여생을 보내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 뜻을 두지 않겠다 한 것은 신의 부친이 서울에 계시므로 진실로 시골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사오나 다만 목이 부지런함을 입고 밖에서 귀양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안하려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오며 그대도 역시 다시 올라올 생각을 두지 말고 공주의 한 백성이 되어 국가를 정세로서 도우라 한 것은 목의 성질이 봉시 광망하기 때문에 신은 다시 서울에 와서 중한 죄를 범할까 염려되어 이런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지금 희재의 조사를 보니 그 편지의 뜻이 상반된다. 그 편지는 이극돈을 소인이라 이르고 돈나란 일을 그에게 의논한다 하여 충주여주의 지경으로 물러나가 눕고 싶다고 했는데 곧 이목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또 편지는 그대도 또한 다시 올라올 생각을 두지 말라 하고서 공초에는 그가 서울에 와서 죄를 범할까 염려되어 그랬다 하니 그럼 지금 서울에 사는 자는 모두가 죄를 얻었단 말이냐. 다시 공문하라. 방금 군소배가 결탁하여 봉당을 만들었어. 다투어 재상을 비방하고 국가의 일에까지 미치니 마땅히 통렬히 징계하여 그 풍습을 개혁하도록 하라 하였다. 아이고 이극돈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가는구나. 연산군들에게 39년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김일손에게 편지를 보낸 권오복을 구문할 것을 청하다. 윤필상 등이 권오복이 김일성에게 준 서간에서 담은데 그대들이 개현하기에 급하여 만사를 일신하려고 하다가 못 비방을 샀다니 통곡하고 유치함이 마치 낙양의 소년과 같은데 도리어 강후와 관영들에게 단척한 바 되었다 등의 말이 있었다여 잡아다 구문할 것을 청하니 노사시는 말하기를 불가하다. 옛날 송나라에서 동파의 시에 기론과 풍자가 있다에 그 주의를 판에서 마침내 편축했으므로 그것이 지금까지 청의의 비방거리가 되었는데 우리들이 어찌 그 실적을 다시 되풀이하겠는가 했으나 좌정이 듣지 않고 마침내 잡아올 것을 청하였다. 그래도 노사심이 났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4일 무신 8번째 기사. 왕이 실록을 보는 것을 부당하다고 가는 이세영 등을 신문하다. 명하여 이세영 등에게 묻기를 실록은 마땅히 직필이어야 하는데 지금 일선이 조종조에 없었던 일을 많이 기록하였으니 다른 사람들도 또한 이럴까 두려워서 그것을 고열하여 폭로하려 한 것인데 완강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니 이는 붕당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 세영 등이 공초하기를 신등이 사법에 저촉될까 염려되어 감히 보시지 말라고 청하였을 뿐입니다. 어찌 붕당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그렇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강히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의당 죄를 다스려야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사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다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39년 현산 4년 7월 1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실록에 기록된 윤씨 권씨의 일에 관한 허반의 공초 내용. 신의 나이 14세 적에 홍태성과 허반이 윤씨의 일을 말함으로 신이 들었습니다. 또 권씨가 대내에 들어갔을 적에 12신월이 윤씨의 일을 말했는데 모두 김일손이 기록한 바와 같사오며 또 윤씨에게 전민과 가사를 내렸는데 언수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했고 대수의 거둥에는 반드시 어가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권씨가 회관대왕의 상을 마치자 세주께서 명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도 권씨가 굳이 거절하고 먹지 않았으므로 상이 노원의 권씨가 달아났다는 사실을 가문에서 항상 이야기하므로 신이 이 두 가지 일을 일손에게 말해주었을 뿐이오며 사초에 기록된 것은 신이 말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실록에 기록된 윤씨, 권씨의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권씨, 윤씨 등의 일을 강겸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당초에 참으로 허반에게 들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실록에 기록된 전후 전곡의 일에 관한 김일손의 공술 내용. 신이 이종에게 묻되 요즘 사람들이 다 후전곡을 좋아하는데 너는 이미 악을 잘 아니 내 뜻은 어떻다고 여기느냐 하니 총이 대답하기를 이 음이 슬프고 촉급하여 나는 그 종말이 어찌 될지 몰라 항상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초의 무풍도 혼자서 근심하며 필경 어찌 될 것인지 모른다고 했다고 썼으며 성종께서 승하하시자 신은 그 음을 지옥하여 이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5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여자강이 주2 제문을 지은 김종직을 논지할 것을 청하다. 하여튼 간산.
유자광이 김종직의 주2 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주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한 사람까지 얼러 주의를 다스리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어찌 이러한 마음 아픈 일이 있단 말이냐. 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국가에서 정신의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니 그 은혜가 막중하거늘 이 총은 조관들과 결탁해서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만약 종친이라여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여러 종친이 어찌 경계할 줄을 알겠느냐. 형장신문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5일 기후 5번째 기사 유자광과 윤필상이 의논하여 장차 선지를 만들어 김종직의 죄를 논하리 하니 강기손이 아뢰기를 연하 신하들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한 후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대간이 있음을 알았다 하였다. 자광이 또 스스로 전지를 만들려고 하니 기소는 말하기를 당연히 승정원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해야 한다 하며 여러 재상들이 다 그렇다 하였다. 작은 자.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5일 기후 6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연루한 강혼에 관한 이희순의 공초 내용 이총과 연루되었다 해서 명하여 강혼을 잡아오게 하니 성준이 이희순에게 묻기를 강혼은 어떤 사람인가? 단정한 선비이다. 이 역시 고론을 하는 무리인가? 아니다. 고론을 하는 자는 진실로 그 무리가 많아 저 중에서 처음에는 상께서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하여 짐짓개달하기를 어렵게 여겼는데 지금 정교를 듣고 보니 주상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다. 지금 만약 파면시키지 않으면 장차 반드시 아뢰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유자광이 말하기를 김일손이 도사가 되었을 적에 내가 길에서 한 재상을 만나 어디에서 오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일손을 방문했다. 면서 그 사람됨이 이상하여 천하 창생을 그르칠 자가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못하겠다 하였는데 지금 그 말이 과연 들어맞았다 하였다. 그리고 자광은 또 성준에게 말하기를 수년 전에 영공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외손 한형윤이라는 자가 있는데 만약 하루라도 와서 보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너가 어디를 다니기에 나를 와서 보지 않느냐. 너가 만약 술을 마시고 싶다 하면 내가 마시게 해줄 터이니 부디 너의 연배들과 상종하여 당세의 일일랑 말하지 말라 했다고 하였는데 지금 영공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였다. 아이 간신들이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강기손, 유자광 등이 김종직에 관한 일을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김종직을 불초하다 하셨는데 종직이 이것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거로를 지어 기롱하고 논평하기를 이에 이런 것입니다. 신하가 허물이 있음에 임금이 책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가. 여러 재상들은 알아두라 하였다. 윤필상이 함께 의논하여 종직의 문집 편집자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강기손이 말하기를 편집한 자가 만약 그 글 뜻을 알았다면 죄가 참으로 크지만 알지 못했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유자광은 말하기를 어찌 우물쭈물하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어찌 머뭇머뭇하는가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그 의미가 깊고 깊어 김일성의 충분을 붙였다는 말이 없었다면 진실로 해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고 찬지파에 강행했다면 그 죄가 코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고 귀소는 아뢰기를 처음 찬집자의 국문을 정하자고 발의할 때 신은 말하기를 그 글뜻이 진실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편집자가 만약 그 뜻을 알았다면 진실로 죄가 있지만 알지 못했다면 어찌하려 하였는데 자광의 말이 어찌 우물쭈물하느냐 어찌 머뭇머뭇하느냐고 하니 신이 실로 미안하옵니다. 종직의 문집은 신의 집에도 역시 있사온데 신은 일찍이 보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듣자오니 조위가 편집하고 정석견이 간행했다 하옵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신과 서로 교분이 있는 처지라서 지금 신의 말은 이러하고 자광의 말은 저러하니 자광은 반드시 신이 조위 등을 비유하고자 하여 그런다고 의심할 것이 온즉 국문에 참여하기에 미안합니다. 참건대 피하겠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편집자나 간행자를 아우러 국문하도록 하라 하고 귀손에게 전교하기를 자광의 말이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경이 그로서 피해서는 안 되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사헌 경기손이 사촌인 이곤의 일로 대관들이 탄핵을 받자 사직을 청하다.
전일 대중의 의논이 병조 낭청이 다 집을 지었으니 당연히 국문해야 한다 하기에 신이 서지하기를 좌랑 이고는 나의 종친이요 또 이곤이 새로 지은 집은 나의 첩자가 새로 지은 집과 서로 이때였는데 이곤이 내 첩자의 집에서 돌을 가져가기에 내가 말렸으나 고는 듣지 않았다. 그러나 감히 겨루지 않았으니 겨루면 그 과실이 공과스로 상등하기 때문이다. 그 후 고는 매양 다른 사람을 보면 나의 과실을 말했다는데 지금 만약 그를 딥지었다고 구문한다면 곤이 반드시 원망하여 내가 부탁하여 한 일이라고 할 것이니 묻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늘의 대중에서 다시 전의를 발휘하여 곤의 집을 조사해 보기로 하니 신이 처음에는 비록 이 의논을 저지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다면 물론은 신과 곤 사이에 묵은 혐의가 있어 그렇다 할 것입니다. 신이 용렬한 몸으로 지게 있기가 미안하오니 청컨대 피하겠습니다. 아니 선교하기라. 비염할 필요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사한 강기손이 아뢰기를 골정이 오게 되고 형장의 독성이 드날리며 죄인이 넘어지니 도성안이 소유하여 보고 듣는 사람이 매우 놀랍니다. 지금 죄의 괴수가 이미 자복하였으니 그 나머지 연류자의 국문은 청컨대 유사에게 맡기옵소서 하니 승지 홍식이 상의 분부가 있다 해서 난색을 표했다. 기손이 성내어 아뢰기를 홍식이 스스로 보존할 계책만 하고 상의 분부에만 순종하고 간관의 일을 논하는 것은 폐각하고 울리지 아니하니 옹패될 염려가 장차 이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사람됨과 심술이 이러하니 국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으나 듣지 않았다. 옹패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린다는 뜻이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지평 안평수가 데뷔전에 진상할 물건의 소용처를 살필 것을 청하다. 그일에 삼전께서 진상할 백미 100석과 청밀각 2석과 임자 각 5석에 대하여는 비록 궁중의 소용이라 할지라도 나라 사람이 알아서 안 될 것이 없사오니 청컨대 소용처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라. 너는 반드시 불사에 쓸 것이라 여기 억측으로 말한 것인데 위에서 하는 일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누가 이 의논에 제창했느냐. 하매 팽순 아뢰기를 신이 감히 소용처를 억지로 묻는 것이 아니라 연사가 험하기 때문에 위에서 용도를 전략하시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였다. 쪼라.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도사 정종보에게 김종직의 문집 한 번을 불태울 것을 명하다. 유치하기를 도내에서 개간한 김종직의 문집 한 번을 즉시 회판하여 불태우라 하였다. 예조에 전교하기를 중해의 사람 중 혹 김종직의 문집을 수장한 일이 있으면 즉시 수납하게 하고 수납하지 않은 자는 중히 논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산 4년 7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위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초야에 미천한 선비로 세조제의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제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련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의 자리에 있었고 종경에는 형조 판서까지 이르러 언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제제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그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 내의에 부도한 말로 선 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위제문을 실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으로부터 경산으로 향하여 답게 역에서 자는데 꿈의 신이 7장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인데 서초 폐왕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나는 동이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열리가 될 뿐이 아니며 세대의 선우도 역시 1000년이 훨씬 없는데 꿈속에 와서 감흥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또 역사를 상고해봐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가 사람을 시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을 지어 조문한다.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어느 누가 4대 5상 높일 줄 모르리요.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선가. 그러기에 나는 이 인이요 또 천년을 뒤졌건만 삼가 초회왕을 조문하노라. 옛날 조룡이 아각을 농하니 사해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나. 비록 전유 추애라도 어찌 보존할선가. 그물을 벗어나게 급급했으니 당시 육국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겨우 편맹인가 짝이 되었다. 항량은 남쪽 나라의 장종으로 어호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끊어졌던 웅력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건부를 쥐고 남면을 하며 천하인 반드시 미시보다 큰 것이 없도다. 장자를 보내어 관중에게 들어가게 하며 또는 좋게 그 인의를 보겠도다. 양은 낭탐이 관군을 마음대로 죽임이여 어찌 잡아다가 제부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아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반스를 당하여 해석이 되미여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비의 산은 어떡하여 하늘을 솟으며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비의 물은 밤낮으로 흐르며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은 모르도다. 천지도 장구한들 하니 어찌 다 하리. 늑은 지금도 표탕하도다. 내 마음이 금석을 꿰뚫으며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자양의 높이를 따라가자니 생각이 진돈하여 험험하도다. 술잔을 들어 땅에 부으며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험항하소서 하였다. 그 조룡이 아각을 노응했다는 조룡은 진시황인데 종직이 진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초해왕의 손자 심인데 처음에 항리양이 진을 치고 손심을 찾아가 의제를 삼았으니 종직은 의제를 노사에게 비한 것이다. 그 양은 낭탐하여 관군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종직이 양은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를 배인데 비한 것이요. 그 어쩌다 잡아다가 제부에 기름칠 아니했느냐 하고 한 것은 종직이 노선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반스를 입어 해석이 되었다 하는 것은 종직이 노선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그 자양은 높이를 따름이요. 생각이 진논하여 험험하다고 한 것은 종직이 주자를 자처해 그 마음에 불을 짓는 것을 강목의 필에 비이한 것이다. 그런데 일손이 그 문에 찬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을 붙였다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대왕께서 국가가 위이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히 남을 꾀해 화를의 깃털이 발작하려는 찰나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의 어뜸이신데 뜻밖의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을 기록하고 논평하여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는가. 속으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이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동서반 삼품 이상과 대간 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문영, 한치영, 이국균, 이세자, 노공필, 윤맨, 안호, 홍자아, 신도, 이덕영, 김우신, 홍석법, 노공류, 정숙지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종직의 조의 이 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참아볼 수 없사옵니다. 종직이 세조조의 별세를 오래하자 스스로 제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그래다 의탁하여 성덕을 기록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합니다.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는 난역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해서 그 죄를 명정하여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 하고 유지는 의논드리기를 종족에 불신한 그 심리는 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 하고 박안성, 성현, 신준, 정승조, 이계동, 권근, 김재신, 이계남, 윤탄, 김극검,
윤원노, 이집, 김무, 김경조, 이숙함, 이감은 의논들이기를 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회방하였으니 대역부도합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변종인 박승지, 권경우, 최수, 오순, 안철양, 홍흥은 의논들이기를 정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불신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이인형, 표연말이 의논들이기를 종직의 조의 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배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극규, 이창신, 최진, 민사근, 홍한, 이극윤, 김계행이 의논들이기를 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나 율문에 의하여 논단에서 인신으로 두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고 정승근이 의논들이기를 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숨겼으니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을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이복선이 의논들이기를 종직이 조의 제문을 지은 것이 정축년 10월이었으니 그 불신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올해이었습니다. 그 조문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비단 귀로 참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주의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반신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주할 것입니다. 하고 이세영, 권주, 남국찬, 한형윤, 성세순, 정광필, 김감, 이간, 이윤영이 의논들이기를 지금 종직의 글을 보니 말이 너무도 부도하옵니다. 난역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이유청, 민수복, 유정수, 조영, 손원노, 신보기, 안팽수, 이창년, 박권이 의논들이기를 종직의 조의 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하오니 죄가 배우도 부족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자쿠를 추탈하고 자손을 패고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였는데 문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어필로 집이 이유청 등과 사관 민수봉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종직의 대액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어찌 이와 같이 통탕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신문을 하라 하였다. 이때 이르 재상과 대감과 홍문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이 10여인이 철쇠를 가지고 일실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유청 등은 형장 4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아이고야. 서초폐하면 항우를 말한다. 4대 오상은 4대는 천대, 지대, 도대, 왕대를 이름이요. 오상은 오륜을 말한다. 조룡은 진, 시왕이고 웅력은 주, 성왕대 사람인데 조의 시봉조이다. 건부는 천자의 표시로 갖는 부서이다. 미씨는 초나라의 성이다. 양은 낭탐은 항우를 비유한다. 제부는 정부라는 도끼인데 천하를 정제한다는 뜻에서 나왔다. 해석은 젖과 포이다. 진도는 충흉과 같은데 포의 기운이 넘쳐서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대상 강기손이 김종직의 일로 대관들이 신문을 받는다 하여 대제를 하다. 금일 본사의 집이 이하가 다 골정에 나아가 의득한 초본을 신에게 보여주는데 신의 의사와는 같지 않았으나 의득한 것이 공사가 아니므로 예사로 보고 가부를 논하지 않았는데 지금 유청 이하가 모두 형장신문을 받으니 신도 의초를 참견하였는지라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므로 비염하옵니다. 하니 잔귀하기를 대사는 동료들을 보고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며 귀손이 아뢰기를 의득한 초반에 후세의 두 마음 품는 자를 경계한다 하였기에 신이 이는 문세가 너무 느리지 않느냐고 말하였을 뿐이요 이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니 잔귀하기를 대가는 주가 있기 때문에 형장신문을 한 것이다. 경은 되제하지 말라 하였다. 떨고 있구나.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김종직이 도연명의 술주시를 화답한 내용과 이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김종직이 도연명의 술주시를
화답하였는데 그 서문에 이르기를 나는 젊어서 술주를 읽고 그 뜻을 살피지 못했는데 도윤명의 시에 화답한 당동간의 주소를 보고서야 소상이 영릉을 애도하는 시임을 알게 되었다. 당공이 아니었다면 유유의 찬시의 죄와 연명의 충분의 뜻이 그의 숨어버릴 뻔하였도다. 그 수사를 하기 좋아하는 것은 그 뜻이 유유가 바야흐로 창궐하니 이때 내 힘이 능히 용납되지 못하므로 나는 다만 내 몸을 깨끗이 할 따름이요. 어느 해 나타내서 적족의 화를 불러들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긴 것이나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 천은 아래 났으니 어찌 유유가 두려울 소냐. 그러므로 유유의 흉력을 모조리 폭로하여 당공의 주소 끝에 붙이노니 후세의 난신적자가 나의 시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춘추의 일필에 비교할 수 있으리라 하였는데 그 시는 없어졌다. 연필상등이 아뢰기를 이 서문에 말한 것은 조의 제문보다 심한 점이 있어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그 시권을 올린 뒤 그 뜻을 해석하기를 그 이는 영릉을 애도하는 시다 라고 한 것은 영릉을 노산에 비한 것이요 그 유유의 찬시의 주의라 하면 유유를 세조에 비한 것이요 그 춘추의 일필에 비교한다 하면 맹자가 춘추가 지어지자 난신적자가 두려워했다 말했으므로 춘추에 비한 것이요 그 창천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여 높이 요순의 훈업을 업한다 하면 유유의 수순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으랴. 그 제자마저 모두리 주역하는 것이었다 안가 하였다. 노사신이 수창하여 윤필상 한지연과 아뢰기를 연류자는 마땅히 국문해야 할 것이오나 만약 제자라 해서 모조리 주역한다면 소유를 이룰까 걱정이옵니다. 동안이 당인을 다스리기를 너무 심하게 하여 종말에 쇠란하였으니 지금 만연시킬 수 없습니다. 하였다. 노사신이 나왔다 그래도.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7일 신의 5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연루된 정석견에 대해 논의하다. 전교하기를 이미 제가 말한 선인이란 자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고 고문하라 하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선인 가운데도 정석견 같은 사람은 나이가 늙고 지위가 높아 그 동료가 아니온데 이 사람이 파직당에 갔다는 말을 듣고서 이런 것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겠으나 김종직의 문집을 간행한 것만은 그르다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석견을 어떻게 처치해야 타당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만 다짐을 받아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7일 신의 6번째 기사 김일손이 밝힌 김종직 제자들의 명단. 전교하기를 김종직의 제자를 끝까지 추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됨을 알고자 하니 모조리 써서 아뢰라 하며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김종직의 제자는 이미 김일손의 사초에 모두 기록되어 일찍이 대내로 들어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사초에 기록된 종직의 제자 신정호 등 약간 명도 과연 모두가 일손처럼 수업을 하였느냐 그렇지 않는 자도 있느냐 또 그의 말에 나머지 사람도 오히려 많다 하였는데 누군가 물어보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물으니 일손이 대답하기를 신종호는 종직이 서울에 있을 적에 수업하였고 조위는 종직의 처제로서 젊어서부터 수업하였고 최수, 김전, 최보, 신용계, 권경우, 이계명, 이주, 이원은 제술로 과차받았고 정석경, 김심, 김흥, 표연마, 류호인, 정여창이 역시 모두 수업하였는데 어느 세월에 수업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창씨는 홍문관 교리가 되었을 적에 종직이 은교로 있었는데 창신이 사기의 의심난 것을 질문하였으며 강백진은 삼천조카로서 젊었을 적부터 수업하였는데 유순정은 한문을 배웠고 권오복은 종직이 동지 성균 시절에 관에 거접하였고 박한주는 경상도 유생으로서 수업하였고 김굉필은 종직이 상을 만났을 때 수업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오히려 많다고 한 것은 이승은, 곽승하, 장작은 등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7일 신의 7번째 기사 사초 사건으로 김종직의 제자들을 국문할 것을 명하다. 왕이 실록청에 올라온 사초를 내보이니 바로 권경우가 기록한 것이었다. 그 사초에 이르기를 김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충의가 분발하여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 문장은 여사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이 무리들의 기론과 논평이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무릇 제자라 하는 자는 모조리 구구마에 국문한 것이 어떠하냐 하며 윤필상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시옵니다 하니 노사신 한치영이 아뢰기를 그 수업했다 이르는 자도 만약 종직의 평일의 논을 들었다면 구구마에 국문하는 것이 또한 가겠으나 제술에서 과천만 받은 자는 분간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드디어 일선이 써낸 수업하고 과차한 제자들의 명단을 올리니 전교하기를 권경우는 단지 과차인데도 그 사초가 이러하니 비록 과차만 한 자에게 있어서도 역시 국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사예를 깨끗이 씻을 작정이니 경경도 이 뜻을 알았소 하며 필상 등이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며 마침내 잡아 가두었다. 연산군 1교 39년 연산 4년 7월 17일 신의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주도 역시 김종직의 제자다. 그가 간관이 되었을 적에 일찍이 성종은 나의 임금이온데 어떻게 장차 성종을 지하에서 배우리까 하였으니 그도 아울러 문초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9년 연산 4년 7월 18일 임자 첫번째 기사 김종직이 조위 등에 보냈다는 시의 내용을 근거로 유자광이 그 글을 읽은 6명을 국문하기를 청하다. 김종직의 문집에 휴가를 받아 글을 읽은 조위 등에게 보냈다는 시가 있는데 육군의 성명이 이미 영에 올랐구려 라고 했다. 이때 휴가를 받아 글을 읽은 자가 무릇 6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유자광의 일을 동한의 당인들이 3분이라고 한 말과 같은 것이라 하여 마침내 국문하기를 청하니 왕이 좋았다. 아이고 나빠. 연산군 1개 39년 연산 4년 7월 18일 임자 두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연루된 시몬 이주의 공초 내용 용필상 등이 아뢰기를 김일선의 공사의 권경의 말이 성종조의 주계장 시몬이 상소하여 세조조의 구신을 쓰지 말라고 청했다고 하오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가하다고 정교를 내렸다. 시몬이 공초하기를 지난 무술년에 흑비가 내리니 성종께서 하교에 좋은 날을 구하심으로 신이 상사에 세조조에는 한 가지 재주와 한 가지 예술만 있는 자라도 다행히 풍운의 지혜를 만나서 많이 등용되었사오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진실로 쓸모가 없는데도 오히려 용납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것은 대개 임원준을 지칭한 것으로 그 아들 사홍이 도승지로 승정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칭한 것입니다. 이때 홍문관에서도 또한 상소하여 원준 부자의 소인상을 논하였으므로 어우러 파직이 되었습니다. 신이 상서한 바의 뜻이 원준 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대지를 하니 성종께서 인견하시고 신에게 물으심으로 신이 원준의 간사한 형상을 모조리 아뢰자 성종께서 명하여 홍문관원에 복귀시킨 다음 원준 부자는 죄를 주었습니다. 세조의 구신을 아울러 소용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는 것은 신의 본의가 아니옵니다 하였다. 이주가 공초하기를 신이 정언으로 있을 때 설제가 미편하다는 것을 논하여 서게 하기를 성종은 나의 임금이온데 신이 멀지 않아 죽으면 무슨 면목으로 성종을 지하에서 배워오리까 바라건대 신의 직을 파하시고 신의 주의를 다스려 신으로 하여금 성종을 지하에서 배일 적에 할 말을 있게 해주시오면 이는 전하의 은사이옵니다 했는데 이른바 성종은 나의 임금이다 한 것은 옛날에도 역시 나의 임금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오며 할 말이 있다고 한 것은 신이 간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만 다른 날 선왕을 지하에서 뵐 때 할 말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대저 말이 결절하지 아니하면 선의를 움직이지 못하므로 감히 이와 같이 서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39년 연산 4년 7월 18일 임자 세번째 기사 김종직의 시호를 의론한 이원, 행장을 지은 표현말의 공초내연, 용필상 등이 아뢰기를 이원이 종직의 시호를 의론하면서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이 공자와 같았으며 표현말이 종직의 행장을 지었으니 청건대 아울러 공문하옵소서 하니 가하다고 정교하였다.
이 원은 공초하기를 신은 일찍이 종직에게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직이 동지 성균으로 있을 적에 신이 생원으로 성균관에 거접하면서 모군의 관어 대부를 차원하여 종직의 과차로 나아가니 종직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일손이 신도로 그 제자라 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오며 그 문집도 신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고 이른바 육군이라는 것도 역시 알지 못합니다. 신이 봉상 참봉이 되어 종직의 시호를 의논하기를 종직은 천자가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올명하고 자예하였고 일찍이 시례를 배우 자신이 이 도를 책임하여 덕에 의거하고 인에 의지하고 충신하고 독경하여 사람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사문을 일으키는 것으로 자기의 직책을 삼았다. 그 학문을 하는 데에는 왕도를 귀히 여기고 패도를 천히 여겼고 그 일에 임해서는 지극히 간략하여 번거함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면 문을 널리 배워 예로 간략하고 어버이를 섬기면 그 효를 다하고 임금을 섬기면 그 충을 다했으며 사람의 선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악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청해도 애하지 않고 화해도 흐르지 않았으며 문정과 도덕이 세상에 득출하였으니 참으로 3대 시대의 유죄인 동시에 사문에 대한 공이 중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본시 종직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옵고 다만 표현말이 지은 행장에 극구 칭찬하였기 때문에 이에 인하여 이렇게 의론한 것이온데 그때 신이 과찬을 한 것으로서 죄를 받았습니다 하고 표현말이 공초하기를 신은 함양에 싸움는데 종직이 본군의 군수로 와서 신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이 향시에 합격하고 경의에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였으며 그 문집은 신이 보았으나 단 조이제문은 문의를 해득하지 못했으며 그 시집은 당시에 보지 못했으므로 이른바 육군이 어느 사람을 지적한 것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신이 종직의 행장을 지으면서 쓰기를 공의, 도덕과 문장은 진실로 일찍이 현관으로 등용되어 사업에 베풀어 써야 할 것인데 어버이를 위하여 외직을 빌어 오래 하리에 머물러 있었고 늦게야 임금의 알아줌을 입어 빨리 육경으로 승진되어 바야흐로 크게 쓰이게 되었는데 공의 병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번 다시 조정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우리도의 불행이 아니랴. 의논하는 자는 공이 조정에 선지 오래지 않아 비록 큰 의논을 세우지 못하고 큰 정책을 진술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세상의 사문의 중망을 짊어지고 능히 사도로서 자처하여 인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근세의 한 사람일 따름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에게 39년 연산 4년 7월 1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유자강이 사초를 쓰고 말 것을 건의하다. 이에 대해 간 귀손이 논박하다. 이 나쁜 놈 유자강이 실록청에서 초한 사초에 누락이 있는가 의심하여 다시 쓰고 말 것을 청하자고 하니 귀손은 말하기를 성주는 말하기를 이는 우리들이 모르는 바이다. 모를 사람들이 있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독차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고 간 귀손도 또한 불가하다 말하니 자광이 드디어 정지하였다. 기선이 남건으로 하여금 좌중에게 말하게 하기를 지금 국옥에는 위관이 있고 의금부도 있지만 일찍이 그 일을 힘써 주장하지 아니했는데 힘써 주장한 자는 오로지 무령군일 따름이다. 비밀에 속하는 일은 진실로 단독으로 아뢰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공공연한 일이라면 마땅히 공의를 거쳐 아뢰야 하는데 사초를 다시 초한 일은 좌중이 모두 모르고 무령군이 단독으로 아뢰니 그게 미편하다고 생각한다 하니 자광이 노하여 비염을 것을 청했으며 기손도 또한 그 뜻을 아뢰는데 전교하기를 지금 큰 일이 바야흐로 벌어지고 있으니 경등이 아뢰는 것은 수리하지 않겠다 하였다. 무령군은 유자강이 남이를 무고하고 이 군호를 받았다. 이 나쁜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실록등 장상에게 실록의 세조조 일 누락 여부를 상고할 것을 명하니 이에 대해 이극돈 등이 논의하다. 실록등 당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서계한 제신들의 사초 내에 무릇 세조조의 관계녀된 일에 대한 누락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자상히 상고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니 이 극돈 유순 홍기달 허침 안침이 아뢰기를
신등이 모두 무상하여 지금 중재를 얻어 의금부에 조율하여 입기에 하였으므로 집에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춘추관은 대간과 더불어 다름이 없으니 신등이 임의로 사국에 들어가 상관한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어세겸은 아뢰기를 신은 비록 조율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죄가 극돈과 동일하오니 감히 피엄하옵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빨리 상고에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 39년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극돈이 사초의 일에 대한 상소. 신이 무상한 몸으로 외람되이 열성의 은혜를 입어 여러 조정을 내리 섬김에 있어 비록 자그마한 보탬도 없었지만 일찍의 공획은 한 번도 입지는 않았는데 마침내 오늘날 사국에서 하는 일이 착오되어 계사를 지연시킨 죄를 범해 싸우니 신이 실로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사적과 신의 마음은 다름이 있으므로 신이 스스로 해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15일에 전교하기를 9일에 처음으로 사초를 보고 장차 폐로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겉으로는 충신 같으나 안으로는 실로 다른 생각이 있다 하셨으니 이는 모두 인신으로서 임금을 속인 죄라서 신은 이 전교를 들은 후로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옵니다. 신이 그날 언어로서 계달할 것을 청했는데 지만 다짐을 받으라 특명하심으로 신은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고 물러나 나와 생각하오니 비록 공백한 골짜기에 사는 세민이라도 조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모두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사온데 아무래 신은 대신의 줄에 있고 지책에 있는 몸으로서 능히 스스로 해명을 못한다면 신의 원왕을 어찌다 말하오리까. 그러므로 감히 사건에 대한 심화를 아뢰옵니다. 지난날에 신이 한지영과 더불어 의정부에 함께 앉았었는데 지영이 가만히 신에게 말하기를 김일손의 사촌은 세조조의 중대한 사실을 썼다 했는데 사실인가 하므로 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소롱복구에 대한 일을 대답해드리 지영은 신이 반드시 알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다시 이름지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신종호가 신의 집에 와서 이 사실에 언급한 뒤에 신이 비로소 알고 다시 지영을 보고 말하기를 전자에 말하는 세조조의 중대사란 바로 모종의 사건이 아닌가 하였더니 지영은 말하기를 그렇다 어떻게 들었는가 하므로 신은 종호가 하던 말을 들어 말해주고 옛날 말하기를 공은 청리 대신이니 궁금이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어찌 두고 보는 일이 없겠으며 나는 비록 외신이긴 하지만 선왕조의 건밀한 곳에 처하여 조속으로 승제의 출입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였는데 만약 그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먼저 들었을 것이 아닌가. 이 일을 듣고부터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정당에는 모름지기 포백하고 말 것이다 하자 치형도 하는 말이 내 생각도 역시 그러하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이 노사신의 집에 갔더니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사관이 세조조의 궁금에 대한 일을 쓴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가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나도 역시 김일손의 사초에 쓰여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하고 이날 말하기를 내가 공과 더불어 날마다 금밀한 곳에 있었으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먼저 들었을 것인데 일손이 나이 어린 미성한 사람으로 어디서 들었단 말인가 하니 사신은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고 서로 더불어 마음 아파하기를 마지 아니하여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에 치영이 그에 대해 처치할 일을 문의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실록에는 실리는 만무하지만 그 본 사촌은 의례 춘추관에 수장되어 만세를 전하는데 이 어찌 작은 일이랴. 무릇 사촌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 계달하지 아니하면 버릴 수가 없으므로 본청에서 함께 의논한 후에 계달할 것을 이미 의정했다고 하니 지영도 말하기를 매우 가한 처사이니 빨리 함께 의논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신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일의 일은 어떻게 낙착을 지었는가 하므로 신은 지영에게 한 말로 말했더니 사신은 말하기를 나와 그대는 세조조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얕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이 만약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아뢰야 한다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함께 의논한 날에는 누가 감히 아뢰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겠는가 하니 사신은 말하기를 마땅히 공의를 기다려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영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공의했으니 했느냐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신해년에 겨우 5년이 되었는데 만약 2, 3일 만에 공의를 한다면 이 해의 것을 의논할 수 있는데 다만 가까운 시일 내로 마땅히 인출해야 하는데 정서 한 곳에 착오가 많기 때문에 다시 교정하느라 겨를이 없어 미처 의논을 마치지 못했다 하니 지영도 말하기를 공의한 뒤에 나에게 말해야 한다 하므로
신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난 5일 조참 후에 시영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자의 의논한 일을 중문부에서 아뢰려고 하는데 당초에 그대와 공의하였으니 함께 계하는 것이 옳겠다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중문부도 똑같은 세조의 신하이니 공공연하게 계달하는 것이 매우 좋다. 다만 당초에 본총의 당상과 공의한 뒤에 아뢰기로 의정했는데 지금 만약 내가 홀로 중문부와 아랜다면 본청에서 나를 반복한다고 할 것이다. 중문부에서 아뢰었다면 반드시 하문하셨을 것이므로 이미 그 사초를 봉해서 실대를 했을 것이다 하였더니 지영은 말하기를 과연 그렇겠다 하였지만 오늘 곧 아랜다는 뜻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은 물러나 실록총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되어 의금부 서리가 와서 신에게 고하기를 부의 낭청 두 사람이 외방으로 향해 떠났다 하므로 신은 가만히 유순에게 말하기를 나는 들은 바가 있다. 반드시 중부에서 아뢰었을 것이다. 우리들이 그 시초의 일을 보지 못했는데 만약 하문하시면 신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니 유순은 대답하기를 당연히 재산과 함께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8일 낭청을 보내 어색염을 청하고 또 각방 당상에게 아무리 긴급한 일이더라도 반드시 와서 화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9일에 어색염 이하가 모두 와서 모임으로 함께 보고 무릇 국가의 일에 관계된 것을 모두 부표하여 봉해두었다가 이 16일에 입계하였습니다. 대개 시말이 이러하운데 14일에 9일에 여러 번 이유를 주문함으로 신은 이로써 진술을 하려 하였으나 국가의 비사를 공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다만 건부에서 와서 고해준 사유만으로 납조하였는데 지금 신들은 장차 폐로 될 것을 알고 그랬다고 하교하시니 감히 모두를 진달하는 것이옵니다. 신이 실제로 노사신 한채영과 함께 아뢰기를 의논하였는데 또 무엇이 의구스러워 장차 폐로 될 것을 염려하였겠습니까? 또 화교하시기를 9일에 사초를 보고도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지만이다 하셨는데 신이 이미 중문부에서 아뢰는 것을 알면서 9일에 사초를 보고 곧 아뢰었다면 이는 무상한 소인의 구차히 면하라는 태도입니다. 신이 비록 무상할지라도 조금은 학식이 있사온데 어찌 차마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리까? 설사 신이 9일에 계하였을지라도 전하께서 만약 물으시기를 다른 사람이 아뢰었는데 이제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신다면 신등은 장차 무슨 말로서 대하오리까? 그렇다면 인신으로서 속인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어. 그저가 도리어 지게한 죄보다 중하옵니다. 그리고 13일 하물하실 적에 신이 은밀한 곳에 처하여 승지를 선호하여 출입할 것을 들어 말한 것은 감히 스스로 충성심이 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은밀한 곳에 있는 신들도 듣지 못한 일을 일손이 있었으니 허망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순도 또한 역시 말하기를 그 대신이 비록 미신이었지만 역시 주서로서 가까이 모셨다 하였고 윤효손이 신이 나이가 늙어서 세조조에 벼슬한 것으로 따지면 신같이 오래 한 자가 없다 하였으니 모두가 일손에 허망한 것을 말한 것이온데 하교하시기를 겉으로는 충신 같으나 속에는 실상 다른 점이 있다 하시니 신은 명을 들은 이후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옵니다. 또 이목의 필시 일손과 서로 통하여 신은 모함할 생각에서 자기과 실을 쓴 것으로 말을 삼는다 하지만 그러나 만약 일손이 쓴 것이 옳다면 신이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망령되다면 무엇 사람이 다 아는 바이오니 신이 무엇을 근심하오리까? 또 입초한 낭청이 있고 또 초초를 쓴 낭청이 있고 중초를 쓴 낭청이 있고 정초를 쓴 낭청이 있고 공의가 한 여러 낭청이 있사온데 여러 사람의 눈을 어찌 가릴 수 있으리까? 신은 매양 낭청에게 말하기를 본청의 당상이니 당청에 대한 잘못을 쓴 것이라면 비록 문자가 졸렬할지라도 한자라도 고쳐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도청과 낭청이 누구인들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목은 신이 일손의 사처를 봉하니 장차 일이 발로할 것이라 여겨 신을 모함한다고 하여 두 번이나 이미제와 서한을 통하였고 희재는 심지어 신을 장돈에게 비하고 신의 자식 세정까지 싸잡아 이목과 서신을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이 소신을 모함에 반드시 사죄 모아 넣으려고 한 것이 일조이석이 아니옵니다. 이것이 국가대사에 관계되는 바가 아니온즉 번거롭게 주달할 것이 아니오나 신이 만약 아뢰지 않는다면 성명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붕당이 사람을 모함한 것 역시 사체에 관계되므로 신은 청하여 진술하옵니다.